주로 나이가 있으신 노인분들 중 물건을 버리지 않고 꽁꽁 싸매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손때가 묻고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점점 물건이 많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물건은 계속 많아지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추억이 깃들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이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들을 쌓아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인분들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의 80% 이상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쓰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물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건을 모으고 쌓아둔 부모 입장에서야 하나하나 소중한 물건이고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자 유품일 수 있지만 향후 자식들에게는 그저 잡동사니에 버려야 될 물건일 뿐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귀한 물건이라고 해서 자식들을 키울 때 추억이 깃들었다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 그 물건들을 자식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집에 물건을 처분하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냉장고 속에 아무리 귀한 재료들도 찬장에 모셔두었던 값비싼 그릇들도 다음 계절에 입으려고 사둔 새 옷도 심지어 가족사진, 상장, 훈장과 같이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는 것들조차 가져갈 사람이 없어 모두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 150만 원을 주고 전문업체를 불러 모두 정리하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소중한 물건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은 기억이 담긴 물건으로 오래도록 사용될 수 있었겠지만 돌아가신 후 처분하려니 물건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지인분도 집으로 돌아가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는 삶을 시작하니 집안 살림도 단촐해져서 관리하기 편할 뿐 아니라 삶이 단순해져서 오히려 분명하고 명확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처럼 간결한 삶을 경험해보면 이전에 욕심내며 소유하려고 하던 많은 물건들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물건과 사지 말아야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삶을 채우고 있던 많은 물건을 버리기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또 물건에 깃든 추억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모아두는 분들 또한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 마음을 먹고 물건들을 비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치우는 것을 실천해보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달라진 삶의 질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집과 주변 공간을 치워도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분들, 혹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분 전환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함께 정리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덩치가 큰 가구, 가전, 전자제품 등을 먼저 처분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마치 애물단지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구나 오래되어 잘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있다면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처분되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덩치 큰 가구의 일부분이 상하거나 모양,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게 되었다고 해도 버리고 교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살자니 계속 눈에 거슬려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가구나 가전들은 가격도 제법 나가는 물건들이라 심각하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 아깝다는 마음에 어지간해서는 잘 바꾸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애물단지 취급하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만은 없는 노릇이지요. 한번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을 때 처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오래되었더라도 성능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은 10년, 20년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집안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가장 먼저 집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큰 물건들은 우리 집의 소중한 공간 또한 의미 없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 물건들을 과감하게 처분한다면 넓고 쾌적한 공간 또한 확보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물건을 처분해보면 큰 가구나 가전을 살 때 매우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지나치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겨 이렇게 큰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정작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채 몇 년도 쓰지 못하고 집안에 애물단지만 쌓이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건을 잘 버리는 것 이상으로 물건을 살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 오래된 이불 및 침구류입니다. 이불이나 베개만큼 필수적이면서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물건이 있을까요? 기온이 떨어져 슬슬 겨울이 찾아올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두꺼운 이불부터 꺼내게 되고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 시원한 여름 이불을 꺼내야 하듯 1년에도 몇 번씩 꺼내고 들여놔야 하는 것이 이불인데요. 이렇게 가족마다 한 명씩 필요한 것만 계절별로 가지고 있어도 이불장에 공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안 쓰는 이불과 베개까지 모조리 버리지 못하고 쟁이고 있다면 정리할 때마다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30년 차 주부인 한 씨도 이불장을 열 때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불장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이불 세트 때문이죠. 그 이불은 30년 전 한 씨가 결혼할 때 예단으로 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당시 꽤 많은 돈을 주고 무리하여 어머니가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까워서 몇 번 쓰지도 않고 넣어만 둔 채로 30년이 흘러버린 데다 목화솜이 잔뜩 들어있어 무겁기도 하고 햇볕 좋은 날 이불을 말려야 하는 수고도 해야 하여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이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불이나 다른 침구류를 보관하기에도 아까운 이불장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불장을 열 때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라고 한숨만 짓게 하여 지속적으로 마음까지 불편하게 한다면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아까울 수 있어도 버리고 나면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 안 입는 옷입니다. 가장 정리가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옷이죠. 나중에 살 빼고 입을 옷이야 언젠가 다시 유행이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갖가지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옷을 정리할 때는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옷들은 과감하게 비우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입을 때마다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되는 옷. 두 번째, 현재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세 번째, 수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4번째, 이염, 해지거나 색상이 변한 옷. 5번째, 한복, 드레스와 같이 한 번에 행사용으로만 입고 보관하는 옷. 이런 옷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버리기는 아깝지만 외출복으로는 낡아서 못 입는 옷을 작업복 혹은 잠옷으로 입으려고 남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남겨두다 보면 매일매일 이 옷들만 입어도 남을 만큼 오히려 애매하게 옷장만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작업복이나 잠옷으로 입을 옷은 전체 개수를 제한하고 개수가 넘어갈 경우 그때그때 처분하여 쓸데없이 옷장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택도 떼지 않았거나 상태가 좋은 옷은 나눔이나 중고 판매를 통해 비운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더더욱 좋겠지요. 옷장 속에 어지럽게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옷과 소품들을 마주하면 엄두가 쉽게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만의 규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단호하게 정리해 보세요. 옷장 속 비워진 공간을 통해 분명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4번째. 안 읽는 책, 전단지, 고지서, 영수증 등 잡다한 종이들입니다. 앞서 집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부피가 큰 물건들부터 정리하라고 추천드렸는데요. 그중 집안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책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모두 키우고 독립시킨 부모님들 중 아직까지도 자녀들의 책들을 그대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녀들이 정리하고 가지 않아 어떤 책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창시절의 수험서나 청소년용 책까지 모두 손도대지 못하고 책장에만 꽂아두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스스로 버려도 되는 책을 고르게 하고 분류된 책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책 상태가 좋고 양이 많다면 중고 서점에 연락하여 헌책으로 판매해 보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돈을 받으면서도 책들을 직접 수거해 주기까지 하니 그냥 폐지함에 버리는 것보다 여러모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책과 더불어 집안에 자잘하게 돌아다니는 전단지, 고지서, 영수증과 같은 종이들 또한 골칫거리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라고 모아놨던 이 종이들 또한 정리해야 할 품목 중 하나입니다. 집안 어딘가 수북히 고지서와 영수증을 모아놓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씩 들여다보며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종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정말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공과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최근에는 고지서나 영수증들이 전자로 대체되고 있으니 굳이 종이로 받지 않는 것이 깔끔한 집안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5번째. 혹시 몰라서 모아두는 박스, 쇼핑백, 비닐봉지, 일회용품 등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돈 주고 따로 사기는 아깝지만 두었다가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집안에 모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늘 집에 두던 쇼핑백인데 급하게 꼭 필요할 때는 없어서 아쉬운 경험들이 있다 보니 이런 물건들이 생길 때마다 쟁여두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과해지다 보면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쌓여 집안 환경만 어수선해지고 미처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필요 이상의 수량이 쌓이면 한 번씩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또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음식을 포장하면 일회용품이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버리기 아까워 한켠에 쌓아두게 되고는 하죠. 그러나 언제 쓸지 모를 이 일회용품도 당장 비워야 할 품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나무젓가락은 지금 바로 비워야 합니다.
나무의 특성상 습기를 잘 흡수하여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의 유통기한은 4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습니다. 실제로 나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막상 쓰려고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고 색이 변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보관하는 것들은 언제 제조되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것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장 최근의 것들만 남기고 배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배달 음식을 시킬 때의 일회용품은 최대한 받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6번째. 구매한 지 오래된 화장품입니다. 화장대 위에 정말로 필요한 화장품만 간결하게 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종류별로 갖가지 화장품들을 보관하느라 화장대가 넘쳐날 정도로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싸움품으로 받은 샘플이며 지인들에게 선물 받은 화장품들까지 더 이상 둘 곳이 없어 사이사이에 끼워둬야 할 만큼 그 종류가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간혹 인터넷에서 화장품의 유통기한도 잘 지켜야 한다는 기사나 글들이 보이지만 음식처럼 화장품이 상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냄새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나 피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심각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몸에 바르면 되지 않을까. 내 피부는 아무거나 잘 맞으니까. 색조는 좀 오래 써도 된대. 등 다양한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성 혹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 등 심각한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난 것은 꼭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더더욱 철저히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중에 유통기한이 과도하게 2년, 3년 지난 것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휴지통에 넣어버리세요. 화장품은 다시 살 수 있지만 피부는 다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괜히 화장대만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해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7번째. 오래전에 처방받거나 구입한 약품입니다. 화장품만큼이나 사용기한을 간과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약품인데요. 집집마다 약만 따로 보관하는 약 상자가 있으시죠? 집에 두는 약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급하게 찾는 경우가 많아 혹시 몰라서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챙겨두게 되는 경향이 더욱 큰데요. 그래서 더더욱 약상자에는 언제, 어디서 구입하고 처방받았는지 모르는 약품들이 복잡하게 보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우리 집 약상자를 열어 약품들의 사용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사용기한이 넘었거나 언제 조제되었는지 모를 약봉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은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 허가된 효능과 품질이 떨어지므로 복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품 종류별 사용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병에 들어있는 알약은 1년, 시럽 형태의 약이나 가루약은 1달, 조제된 알약은 2달, 연고류는 6개월입니다. 낮게 포장되어 있는 약들의 경우 표기된 유효기간이 있으니 제품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상비약으로 사두었지만 약을 구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아플 때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품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구매 시기를 크게 적어두거나 복용하기 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받고 조제된 약은 가급적 처방기간 내에만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여덟 번째. 찬장에 쌓아두고 손이 가지 않는 그릇, 접시, 밀폐용기입니다. 그릇, 접시는 식사 때마다 사용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주 손이 가는 식기류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는 식구 대비 너무 많은 접시, 그릇, 컵, 주방용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 우선 보관하자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주방 식기를 가지고 있죠. 또한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행이라는 이유로 기준 없이 많은 양의 그릇을 구매하지만 정작 사용하지도 않고 찬장 한켠에 보관만 하고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눔, 판매, 배출을 통해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너무 크거나 작아서 잘 손이 가지 않는 것. 둘째, 디자인이 오래되거나 취향이 우리 집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셋째, 이가 나가거나 도색이 벗겨진 그릇. 넷째, 같은 용도와 사이즈가 비슷한 게 많은 경우. 다섯째, 수납장의 공간 대비 너무 많은 그릇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주방에서 지금 당장 비워야 할 1순위 물건은 바로 밀폐용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짝이 맞지 않거나 오래된 밀폐용기는 지금 당장 배출하세요. 밀폐용기의 사용기한은 1에서 2년입니다. 밀폐용기에 장기스가 있는 경우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며 뚜껑 속 고무 패킹에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낄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색이 변했거나 밀폐가 잘 되지 않는 것, 열어보면 냄새가 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9번째. 냉장고 속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방용품들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한번 날을 잡고 냉장고도 같이 정리해보세요. 아마 우리 집에서 청소가 가장 시급한 곳이 냉장고일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의외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텐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은 과감하게 바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유통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배달용 소스, 기름 쩔은 냄새, 혹은 시큼한 냄새가 나는 산패된 견과류, 떡, 전, 잡채 등 명절에 얼린 음식, 언제 얼렸는지 모르는 육류, 정체가 불분명한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면 무조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리스테리아 같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경우 냉장 실온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결코 냉장고가 무조건 안전한 장소라고 믿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냉장고 속 방치해 두었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과감하게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냉동실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아이스팩일 텐데요. 요즘에는 식품도 택배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스팩이 생길 때가 많지요. 이때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하나둘 챙겨두던 것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냉동실에 자리만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아이스팩 또한 미련 가지지 말고 버려야 하는데요. 물 타입 아이스팩은 물과 포장재를 분리해서 버리면 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젤 타입 아이스팩의 경우 신화구에서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 수거하는 곳이 있는지 체크하여 버리면 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번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 및 운동기구입니다. 취미와 운동을 시작할 때 갖가지 장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간단한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러닝화의 기능성 운동복,
물건을 거치할 밴드와 벨트까지 세세하게 필요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 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물건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현재 활발하게 즐기고 있지 않은 과거의 취미 관련 물품이 집안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내 삶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해서 소중하게 모았던 물건이라도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운동기구도 배출하도록 합니다. 실외로 나가는 운동이 여러 이유로 어려운 경우 집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운동기구들을 마련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큰 다짐을 하고 마련한 운동기구를 지금은 고작 빨래 건조대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버리기 아까워서 언젠가 다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쪽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며 두고 있는 운동기구는 없나요? 운동기구의 경우 자리를 많이 차지할 뿐더러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면 기구의 성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구가 멀쩡하더라도 내 몸에 잘 맞지 않아 사용이 꺼려진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이상으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덩치가 큰 가구, 가전, 전자제품. 두 번째, 오래된 이불 및 침구류. 세 번째, 안 입는 옷. 네 번째, 안 읽는 책, 전단지, 고지서, 영수증 등 잡다한 종이들. 다섯 번째, 혹시 몰라서 모아두는 박스, 쇼핑백, 비닐봉지, 일회용품 등. 여섯 번째, 구매한 지 오래된 화장품. 일곱 번째, 오래전에 처방받거나 구입한 약품. 여덟 번째, 찬장에 쌓아두고 손이 가지 않는 그릇, 접시, 밀폐용기. 아홉 번째, 냉장고 속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열 번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 및 운동기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라는 공간에 잘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잘 정리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구매한 물건들을 방치하고 정리하지 않고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도 어렵고 안팎으로 연일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집안 살림은 물론 다른 일까지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되어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서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무기력함에 잠식되기보다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으로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기분 전환 비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중 가장 손쉬우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대청소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집안 대청소를 한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청소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연구된 바가 있는 유의미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심리학자 셰리 벤텀 박사에 의하면 집안이나 자동차 안, 사무공간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압도돼 일이 손에 잡히질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산만하고 어수선한 집에서 생활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감을 쉽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깔끔하고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집안 환경은 가까운 가족 사이에만 보여주는 매우 사적인 공간인 만큼
개인 성향에 따라 그 관리 정도가 천차만별로 차이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속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해보며 내 주변 환경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다 보면 공간이 정리됨과 동시에 내 삶의 여러 흔적들을 돌아보고 비워내는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